예, 그러면 이어서 작업 유형 2에 대해서 제가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작업 유형 2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분석의 전 프로세스를 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모듈 단위로 수집, 결측치 보정, 라벨 인코딩, 데이터 타입이라든지 더미 변환하는 거, 파생 변수 만들고 스케일 작업, 그리고 전처리에 대한 이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이제 학습용이랑 테스트용 분리를 하고 모형 학습을 한 2개 정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보팅이라는 앙상블 기법 이용하고 모델 평가하는 단계로 이렇게 강의 자료를 만들었고요. 이렇게 제가 중간중간에 이 전처리 이론이라든지 모형 학습에 대한 이론, 평가에 대한 이론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실습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실습을 진행을 해 볼게요. 여기에서도 여기가 이제 그 답안용 코드고 이 코드에 대한 해석을 제가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제 설명이 부족하신 분들은 여기 그 관련된 해설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데이터는 작업 유형이랑 동일하게 시본에서 제공하고 있는 펭귄 데이터 불러와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어서 이제 콜앱으로 다시 넘어와 주시고요. 데이터 불러오기를 복사해서 이렇게 붙여 넣으면 펭귄 데이터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여기 데이터에서 종속 변수는 이 저희가 종을 예측하는 걸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자 합니다. 그 뭐 섬이라든지 이게 아마 이 펭귄에 대한 몸에 대한 그런 정보인 것 같아요. 넓이라든지 이런 거인 것 같고 여기 성별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예, 이렇게 그럼 바로 작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불러오게 되면 처음으로 이제 해야 될 작업이 이 데이터가 결측치가 있는지 이빨 빠진 데이터인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결측치를 확인하는 함수가 이즈나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f.이즈나의 썸을 누르시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런타임 한번 초기화하고 할게요. 초기화하고 지금 보시면 다음과 같은 변수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서 4개의 열은 동일하게 2개의 그런 행이 결측치로 되어 있고 이 성별은 11개의 행이 지금 값이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널값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결측치를 채우는 작업을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결측치 제거. 그 결측치를 제거하는 방법은 워낙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해당 열의 평균값이라든지 중앙값을 넣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비율이 높은 그런 값들에 대해서 뭐 아예 그냥 값을 입력해 가지고 또 넣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다양한데 저희는 2가지 방법으로 결측치 제거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는 이 각 열별로 중앙값이라든지 평균이 있을 겁니다. 그 평균을 찾아서 여기에다가 넣어주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남성, 여성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차피 이건 둘 중 하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남성으로 넣어주든지 여성으로 넣어주든지 그렇게 좀 비율이 많은 그런 분포의 비율이 많은 그런 값들을 결측치를 한번 넣어줘 볼게요. value 지금 밸류 카운트를 보시면 이 해당 열의 분포를 알 수가 있는데요. 남자가 조금 많은 걸로 나타나서 저희는 여기는 남자로 넣어주고 여기는 중앙값으로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이 분석 프로세스를 모듈 단위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최대한 코드가 유사하게, 그리고 지금 이 데이터 말고도 다른 데이터로 적용을 했을 때
다 좀 범용성 있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코드로 지금 작업을 하는 걸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이게 무슨 분석 프로젝트에서 성능을 높게 하기 위한 거라기보다는 조금 더 학생들이 쉽고 최대한 단순화 시켜서 좀 이해하기 돕게 하는 게 목적이 있다 보니까 제가 코드를 짜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 결측치에 대한 열을 missing이라는 변수에다가 제가 리스트화해서 넣어 볼게요. 지금 보면 여기 열이랑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열이랑 그리고 세 번째랑 네 번째, 여기 열을 missing이라는 변수에다가 리스트화 시켜서 넣고요. 반복문으로 이제 돌릴 겁니다. for은 돌릴 거고 I in missing 그리고 df의 i는 df의 i 점 필라라는 결측치를 채워주는 함수고요. df의 i의 미디안 중앙값 그리고 df의 성은 저희가 아까 남성을 넣어주기로 했죠. 그래서 남성을 필라로 해서 값을 입력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메일이라고 할게요. 해석을 하면 저희가 이 4개의 열에 대해서는 missing이라는 여기 변수에다 할당을 해주고 얘를 하나하나 열을 넣어서 이 중앙값들을 채워서 입력하는 것으로 폼을 돌렸고요. 그리고 이 성별은 남성으로 해서 입력을 해서 제가 작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측치를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깔끔하게 결측치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df의 헤드 한번 찍어 보시면 지금 이 종이랑 아이슬란드랑 이 성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머신러닝이 학습하기 좋도록 이제 숫자형으로 이제 변환해 주는 작업을 저희가 라벨 인코딩이라고 하는데요. 그 라벨 인코딩을 한번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벨 인코딩 같은 경우에는 사이클론에서 프리프로세싱이라는 모듈에서 라벨 인코더라고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라이브러리 모듈을 불러와서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먼저 이걸 불러와야겠죠. 사이클론 그리고 프리프로세싱 임포트 라벨 인코더로 불러오고 또 아까랑 동일하게 라벨 변수를 만들어 줄 거고요. 라벨화 할 열들은 이 종이랑 그리고 아이슬란드랑 그리고 이 성별 이렇게 저희가 라벨을 하고요. 아까는 폼은 돌렸는데 이번엔 apply 함수 써서 df의 이 라벨 열들을 apply 해서 라벨 먼저 인코더를 선언을 하고 fit 트랜스폼을 한꺼번에 한 방에 적어서 변환을 해볼게요. 그런 다음에 또 저장을 해야 되니까 df의 이 라벨 열들에 할당을 해주고요. 그렇게 해서 Shift 엔터 그리고 라벨 인코딩이 잘 되었는지 보려면 df의 헤드 찍어 보시면 아까 전에 문자형들이 이렇게 숫자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컴퓨터가 학습하기 좋도록 저희가 이제 라벨 인코딩 작업을 했고요. 그 다음이 이제 데이터 변환 작업. 데이터의 타입을 이제 변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변환 더미 처리. 요거는 이제 저희가 앞서서 그 판다스 라이브러리를 아직 안 불러왔는데 판다스 라이브러리를 한번 불러와 볼게요.
더미 처리를 하려면 그 판다스에서 제공하는 pdgetDummy라는 함수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판다스를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카테고리라는 그런 변수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전에 df의 데이터 타입을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면 저희가 라벨 인코딩을 3개를 했는데 얘네들이 이제 정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정수형을 카테고리형으로 좀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게 연속형인 내용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종이 0, 1, 2, 3, 4가 높아지더라도 그게 숫자가 의미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카테고리 변수로 바꿔줄 건데, 이 종이랑 근데 이게 저희가 이렇게 변환을 하고 더미 처리를 할 건데, 이 종 같은 경우는 종속 변수다 보니까 그냥 놔둘게요. 놔두고 아이슬란드랑 성별만 카테고리로 변환을 한번 하고, 그리고 포문을 똑같이 forIn 카테고리 돌리고 df의 i는 df의 i의 s타입 카테고리 변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s타입 하고 이렇게 카테고리 하면 해당 리스트에 있는 열들이 카테고리 변수로 타입이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까지만 해서 제가 여기까지 하고 더미 처리까지 하고 보여드릴게요. pdgetDummies 쓰고 얘를 다시 df를 한다 하면, 이렇게 하면 이제 카테고리 할 열들을 리스트에 넣어서 변수로 넣어줬고, 폼은 똑같이 돌렸고, s타입으로 카테고리를 변환해서 폼은 돌렸고, 그리고 이 df 데이터 안에 카테고리 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다 더미 처리해서 다시 df에다가 할당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이 더미가 이게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지금은 여기 아이슬란드가 0, 1, 2, 3, 4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얘를 이렇게 옆으로 넓게 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슬란드 1이 있으면 1, 아니면 0. 아이슬란드 만약 2죠. 지금 아이슬란드 2에 열이 생기고 아이슬란드가 2면 1, 아니면 0. 이런 식으로 지금 이런 범주화된 변수를 넓게 펴서 0과 1의 그런 이진형 숫자로 바꿔주는 작업을 더미 처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더미 처리를 해서 제가 한번 df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런 다음에 df의 헤드를 한번 찍어 보면 지금 보시다시피 아이슬란드랑 성별 같은 경우에는 카테고리로도 일단 변환이 됐었고, 이 카테고리들이 더미 처리화돼서 넓게 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이게 학습할 때, 머신러닝 학습할 때 조금 더 성능이 좋기도 하고요. 또 의미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분석하시면서 경험에 의해서 조금 채택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더미 처리까지 했고, 다음에 이제 파생 변수 만드는 거 해볼게요. 파생 변수가 뭐냐면, 이제 머신러닝이 이제 학습을 하는데 결국에 데이터가 풍부하고 조금 더 변수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으면 모형 성능이 좀 좋게 나옵니다. 그러려면 기존에 있는 변수를 가지고 좀 가공을 해가지고 새로운 변수를 만드는 것을 파생 변수라고 하고요. 파생 변수 만드는 것도 정말 다양한데 저희는 판다스에서 제공하는 qcut이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작업을 할 거고요. qcut은 어떤 거냐면 정규분포를 띠는 연속형인 그런 이런 숫자가 있으면 얘를 구간화 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body mass라는 이 G라는 이 데이터가 0에서 5000까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0에서 1000개까지의 구간은 1, 그리고 1000부터 2000까지는 2, 이런 식으로 구간화를 시켜서 새로운 변수로 이제 만들어주는 작업을
판다스의 Q컷이라는 함수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걸 이용해서 저희가 한번 파생 변수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pd Q컷 df에 이게 연속형인 것 같으니까 요 열을 이용해서 저희가 작업을 해볼게요. 얘를 5개의 구간으로 나눌 것이고 라벨은 펄스로 세팅을 해서 얘를 다시 입력을 해야겠죠. 근데 덮어 씌우는 것보다는 저희는 지금 파생 변수니까 새로운 걸 또 만들어야 되니까 Q컷이라고 해서 새로운 그런 열 이름을 만들어서 넣을게요. 그런 다음에 df의 헤드를 찍어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아마 새로운 이제 파생 변수가 생겼고요. 이 df의 얘를 df의 value count로 분포도를 보면 전체 데이터를 골고루 이렇게 총 5개로 나눈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파생 변수를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데이터 전처리의 작업, 스케일 작업이고요. 5번째 스케일. 스케일 작업 같은 경우에도 사이클런의 프리프로세싱의 민맥스 스케일러라는 그런 모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라이브러리를 불러와서 작업을 할 거고요. 근데 아마 시험 하실 때 지금은 이 콜앱이라서 자동 생성이라든지 이런 기능이 있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이런 자동 생성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거는 반복을 통해서 암기를 하시는 게 제일 좋고, 그리고 암기를 했는데도 시험장에서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이 헬프 함수를 이용을 해서 사이클론의 프리프로세싱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이 사이클론의 프리프로세싱과 관련된 이런 정보들이 나옵니다. 중간쯤 가보시면 이 함수를 이용해서 어떻게 활용하라는 그런 내용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헬프 함수를 좀 사용을 해본 경험이 있으시면 시험장에서 웬만한 건 다 이렇게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이클런의 프리프로세싱의 스탠다드 스케일러 이용해서 어떻게 스케일 작업하는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이해만 할 수 있으면 굳이 오픈북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헬프 함수로 모르는 거는 찾을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해볼게요. 스케일러라는 또 변수 만들어서 동일하게 일단 이 스케일 작업을 왜 하냐면 저희가 이 모형을 학습을 할 때 다양한 변수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변수들마다 단위가 달라요. 어떤 거는 뭐 0에서 10 그리고 어떤 거는 뭐 0에서 만. 그렇다 보니까 이게 모형을 학습을 하고 나면 특정 변수가 영향력을 서로 다르게 미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변수 간의 단위를 좀 보정한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용할 그런 민맥스 스케일러 같은 경우에도 최소값과 최대값을 구해 가지고 얘를 0과 1의 값으로 변환시키는 그런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저희가 여기에서 연속형 변수로 보여지는 것들이 지금 한 4가지 정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들을 스케일 작업을 해서 한번 작업을 해 볼게요. 똑같이 리스트화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민맥스 스케일러를 불러와야 되는 문제예요. from scikit-learn processing import minmax scaler 불러오고 민맥스 스케일러를 선언을 해주고 얘를 민에다가 넣어주고 그리고 스케일 세팅을 해주면 되고요.
핏을 해준 다음에 민을 트랜스폼해서, 이게 실제로 이제 그 변환하는 그런 코드입니다. 스케일로 해주고 얘를 저장을 해야 되니까 여기 제가 변수로 할당을 할게요. 일단 여기 리스트, 스케일할 리스트를 만들어서 여기 스케일에 넣었고, 민맥스 스케일 선언해주고, 핏을 해서 스케일 지정을 해주고, 그리고 트랜스폼을 통해서 스케일을 변환한 것을 다시 여기다가 넣어서 저장을 하는 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럼 스케일이 끝났고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보시면 원래 다 단위가 달랐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0에서 1 사이의 숫자로 이 변수들이 다 스케일 작업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가 거의 데이터 전체의 기본적인 건 다 한 거고요. 그럼 이제 모형 학습을 할 건데, 학습을 하려면 저희가 학습용 데이터랑 테스트 데이터를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게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가장 그냥 단순하게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시험 공부를 하는데 특정 문제집 하나 가지고 이제 처음부터 그 문제집만 가지고 공부를 하고, 시험도 그 문제로 나오면 당연히 점수가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공부를 할 때 우리가 테스트용으로 문제를 빼놓는 거죠. 빼놓고 나머지 문제들로 공부를 한 다음에 이제 빼놓은 문제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면 조금 더 신뢰성 있는 그런 테스트, 그런 학습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데이터 분리를 하는 거고요. 요것도 이제 사이클런에서 특정 모듈을 제공을 하고 있고, 사이클런을 불러와서 한번 분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가 현재까지 지금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여섯 번째 데이터 분리 from 사이클런에, 요거는 프리 프로세싱은 아니고 모델 셀렉션에 import train test split 라는 모듈이고요. 순서는 먼저 독립 변수들을 이렇게 나열을 해주고, 그리고 종속 변수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train test split에 지금 보시면 df에 ILOC로 해서 전체 행이랑, 이 첫 번째가 이 종속 변수지 않습니까? 그러면 종속 변수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전체 행과 종속 변수를 제외한 10을 먼저 넣어주고요. 그리고 종속 변수는 이제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독립 변수, 종속 변수, 그리고 테스트 분리 사이즈는 20%로 할게요. 80%는 훈련용, 20%는 테스트용. 그리고 스트레이트, 요 함수가 뭐냐면 최대한 종속 변수를 기준으로 밸런스 있게 이제 데이터를 분리해주는 그런 옵션이고요. 요거를 하고 이제 df에 이 종을 클릭해주면 골고루게 이제 저희가 데이터 분리가 됩니다. 이게 데이터를 딱 분리했는데 테스트 데이터에는 이게 종속 변수가 되게 특정 그런 펭귄들이 다 몰려있고, 또 훈련용에는 또 그렇게 또 다른 종의 펭귄들이 임밸런스하게 몰려있으면 또 학습에 문제가 되니까 그렇게 골고루게 맞춰주는 거고요. 돌릴 때마다 이게 결과가 다르면 안 되니까 랜덤 스테이트는 그냥 1로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면 이제 저희가 데이터 분리가 되고, 제가 한번 잘 됐는지 한번 볼게요. 엑스트레인에 쉐이프 누르면 저희가 그 행열에 대한 개수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훈련용 데이터, 그리고 그냥 똑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X 테스트
Xtrain, Xtest, Ytrain, Ytest의 개수가 몇 개인지 보시면 이렇게 지금 훈련용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10개의 변수로 나눠져 있고 훈련용은 그리고 데이터는 275개 그리고 테스트는 69개 그리고 Y트레이는 어차피 이거는 한 줄이니까 한 개의 열이니까 275개 돼 있고 테스트도 69개로 데이터가 나누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작업 유형 2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데이터 불러와서 전 처리하고 스케일 그리고 여기까지 작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바로 이제 모형하고 앙상블, 하이퍼 파라미터 데이터 저장하는 작업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